탁쌤 성대모사로 잠시 탁쌤한테 잠깐 빙의를 해서 피드백 맞아 할게요. 톤 올려야 돼. 이 정도 톤. 너무 높였다. 이 정도 톤으로. 이 정도 톤으로. 탁쌤은 성대모사 할 때, 탁쌤, 약간 사투리가 좀 살짝 섞여요. 이렇게. 자, 탁쌤 기준으로, 지금 그림 봤을 때 이분이, 그죠? 고민해 주셨던 내용이, 채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밋밋해 보인다. 남들은 좀 간단하게 해도 선명해 보이는데 본인 그림은 좀 밋밋해 보인다. 이게 고민이었다. 그쵸? 경비님 밥 먹으러 가셨나요?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경비님? 계십니까? 오늘 좀 성대모사 실패했어. 멜쌤, 먹고 와서. 잠깐만. 멜쌤 성대모사. 멜쌤 한 번만 듣고 할게요. 멜쌤 한 번만 듣고 할게요. 멜쌤 성대모사 제가 연습했거든요. 멜쌤 성대모사 했거든요. 연습했거든요. 잠깐만요. 또 좋습니다. 수업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 크게 상관없으나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빗방향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정면에서 오는 빛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도 정면이고 그리고 빛 방향도 정확하지 않게 거의 정면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빛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멜로초쌤을 잠깐 모셔왔습니다. 인정? 인정? 여러분 인정? 모해한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자 하신 모해한 그림을 이 그림에서는 특히 빛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빛방향을 먼저 정확하게 잡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오케이. 좋았어. 비슷해요? 지금 첫 그림이라 쌤 지금 텐션을 좀 올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가봅시다. 한 분만 더. 테리쌤. 테리쌤 성대모사.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밋밋한 캐릭터 디자인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특히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온다. 테리쌤 온다. 사실 이렇게 정면 방향이실 경우에는 빛 방향을 한쪽으로 잡기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음 계획할 때부터 몸을 좀 옆으로 틀어주시거나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테리쌤 잠깐 모셔왔어요. 와, 인정? 텐션 엄청 올라갔다. 지금 빛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빛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도쿄쌤 안 돼. 더 이상의 성대모사 연습한 게 없어요. 없어. 더 이상의 성대모사 없어요. 이제 빨리 진행합시다. 더 이상의 성대모사는 없어요. 약간 나중에 원장쌤 한번 해볼게요. 원장쌤은 근데 목소리는 아무래도 남자 목소리다 보니까 목소리를 따라할 수는 없고 말투를 따라할 수는 있거든요. 두목님은 제가 목소리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남자니까.
그런데요. 여기서는 정확한 빛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자,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쵸? 그쵸? 이럴 때는 이 윗부분이 좀 더 밝아져야 돼요. 노교쌤 이거 목이 위험한 거 아니냐? 잘리는 거 아니겠지?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윗부분을 좀 더 밝게 해주시고 아랫부분을 좀 어둡게 이걸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사실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다, 그쵸?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윗부분이에요. 여기를 좀 밝게 해주셔야 되고요. 잘한다 진짜. 성대모사 진짜.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노키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슴 부분도 튀어나온 부위가 더 밝겠다, 그쵸? 밝겠다, 그쵸? 살짝 약하다. 원장쌤은 다음에 연습 좀 더 하는 걸로. 억양 자체는 비슷하죠. 근데 목소리는 따라할 수가 없죠. 남자 목소리라. 중간중간 테리쌤, 탁쌤, 멜로초쌤 데리고 오는 걸로. 모시고 오는 걸로. 집중이 안 돼. 알았어요. 윗부분 밟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나눠줘야 되는 게 빛이 위에서 떨어진다. 그렇다는 거는 빛을 받는 면과 빛을 안 받는 면, 빛을 받는 면과 안 받는 면, 빛을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니까 빛을 받는 면과 빛을 덜 받는 면,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필기하세요. 첫 번째로 어둠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둠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빛을 안 받는 거 아니야. 빛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빛을 덜 받아서 생긴 어둠. 빛을 덜 받아서 생긴 어둠이고, 두 번째는 물체가 빛이 물체를 투과하지 못해서 생긴 어둠. 말이 어렵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한마디로 그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는 빛이 물체를 투과하지 못해서 생긴 영역이 그림자예요. 자, 이 두 가지 용어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채색하실 때 어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빛을 덜 받아서 생긴 거랑 투과하지 못해 생긴 그림자랑 다른 거예요. 용어를 혼돈하면 안 돼요. 용어를 혼돈하면 채색할 때도 혼돈이 와요. 이해되세요? 여기가 그림자잖아 라고 말하는 경우에 사실 1번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림자와 어둠을 구별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요걸 구별해야 돼요. 그럼 확실하게 그림자로 떨어지는 부위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확실하게 그림자로 떨어지는 부위는 이 부분이죠. 빛이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선생님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했는데 빨간색 잘 안 보이죠?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랑 또 이쪽에도 그림자가 생길 텐데, 자, 바닥에 닿여있는 이 면적이 굉장히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면이에요. 그쵸? 휘어져 있는 면일 때는 팔 모양 그대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팔 모양 그대로 그림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면이 지금 휘어 있잖아요. 지면이 휘어 있죠. 그럼 얘랑 얘 거리가 더 멀고 얘랑 얘 거리가 더 가깝겠죠. 여기가 더 붙어 있고 1번이 더 붙어 있고 2번 떨어져 있죠. 그쵸? 그럼 그림자가 물체랑 멀어지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어지겠죠. 길이가 길어져요. 거리가 머니까. 여기는 딱 붙어서 가까우니까 그림자의 길이도 짧아져요. 그래서 여기 휘어지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쵸? 휘어지게 그림자를 잡아주셔야 돼요. 또 그림자 어디 생길까요? 여기 생기겠죠, 여기. 여기 생기겠죠. 여기 생기면, 자, 여기도 보자. 꽃잎 모양이야. 레이스. 꽃잎 모양 레이스예요. 그럼 여기 안쪽 부분은 그림자가 짧겠죠? 왜? 머리랑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끝부분은 어때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림자가 길어지겠죠. 감안해서 그림자 영역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길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자,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다 이쪽으로 갈수록 머리카락 양이 적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휘어있는 면이다. 그쵸? 그럼 여기는 가다가 점차 길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긴 다시 가까우니까 짧아지겠죠. 이쪽도 다시 떨어졌어요. 길어지겠죠. 요런 영역들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또 그림자 어디 있을까? 여기도 있겠죠. 이 치마 밑쪽에 그림자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죠. 쌤 벌써 목소리 갈라지는데. 딱 붙어 있죠. 이쪽은 좀 떨어져 있겠죠. 윗부분보다. 가깝고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커지겠죠. 그쵸? 이쪽도 아래로 떨어져야지. 그림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허벅지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니까 그거에 맞춰서 돌아가는 느낌을 충분히 내주면서, 자, 윗부분은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그림자 생기지 않다가 돌아가는 느낌에 맞춰서 뒤에 얘에 대한 그림자까지 포함해서 그림자를 같이 엮어줘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또 그림자 어디 있을까? 그림자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은 빛을 덜 받아서 생긴 어둠이다. 그쵸? 빛을 덜 받아서 생긴 어둠 핑크색으로 할게요. 잘 보일라나? 잘 보이네요. 아, 그림자 하나 더 있다. 자, 목의 그림자야. 목의 그림자. 목의 그림자. 목의 그림자도 역시 요대로 그림자를 그리면 안 되고 목이 둥글죠. 원기둥이죠. 그럼 그거를 감안해서 그림자가 약간 휘어지면서 굴곡을 맞춰 주셔야겠죠. 요래. 됐어요. 햇빛 내리쬐는 곳은 명암이 안 올라온다는 걸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밝은 색으로 묘사를 하더라도 이 밝고 어둠의 차이만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시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을 덜 받아 생긴 어둠. 자, 빛이 위에서 떨어졌어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한 대로 가슴 부분의 아랫면은 빛을 덜 받겠죠? 그쵸? 가슴의 아랫부분은 빛을 덜 받겠죠? 플러스 가슴이 이만큼 튀어나왔으니까 튀어나온 만큼 밑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쵸? 튀어나온 만큼 그림자도 생길 거예요. 이 그림자 역시 몸통의 구조를 생각해서 옆으로 이렇게 싹 돌려가면서 이렇게 돼야겠죠. 이해됩니까? 튀어나온 만큼 그림자도 같이 생겨야겠죠. 또 빛을 덜 받아 생긴 어둠이 여기 무릎 아래쪽에 꺾인 부분, 그만큼 무릎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잡았던 이 아랫부분, 빛을 덜 받아 생긴 어둠 아랫부분과 뒤쪽에 있는 곳, 이 뒤쪽,
이 뒤쪽, 치마 안쪽 여기가 전체적으로 빛을 덜 받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을 덜 받았고, 머리카락 안쪽도 역시 빛을 덜 받는데, 자, 가슴 부분 할 때 선생님이 빛을 향하는 면과 빛을 안 향하는 면 여기를 설명했는데, 머리카락에서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은 빛을 향하는 면인데 이 아래로 꺾인 부분은 빛을 덜 받는 영역이죠. 꺾인 부분도 어둠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 안쪽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두워져야 되는 곳들의 영역을 확실하게 레이어로 따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따로 확실하게 꼭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작업을 뭘 하시냐면요, 지금 밑색 깔아놓은 곳 중에서도 빛을 더 많이 받는 영역이 있을 거고 빛을 덜 받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일반적으로 빛은 위에서 떨어진다. 그럼 윗부분이 밝고 아랫부분이 어둡겠네요. 윗부분이 좀 더 밝고, 같은 색깔을 쓰더라도 윗부분이 좀 더 밝고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겠네요. 이해됩니까? 윗부분이 좀 더 밝고 아랫부분이 어둡겠죠. 그쵸? 그럼 빛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겠죠? 똑같은 살색이라도 윗부분에 있는 피부가 더 밝고 아래쪽에 있는 피부가 더 어둡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리를 할 때도 약간 지금 차이를 주시긴 주셨는데, 살짝 차이를 주시긴 주셨는데, 정면이고 가만히 서 있는 자세다 보니까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둡게, 여기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어둡게.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잡았던 이 영역들을 어둡게 한번 해보자고요. 명확하게. 까나쌤 오셨다. 까나쌤 어제 일찍 주무셨습니까? 아까 생각했던 어두워야 되는 곳들 어둡게 만들어주고, 그림자도 확실하게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또 어디냐, 여기 팔 그림자도 명확하게 밝고 어둠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쪽도 그림자를 명확하게, 무릎 아랫부분도 그림자를 명확하게, 목 아랫부분도 명확하게, 빛 방향을 명확하게. 어차피 위와 정면에서 떨어지는 빛 방향이라면 좀 더 극대화해서 칠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이 폴더들은 뭐야? 겁나 많은 폴더들이 있군. 생각보다 세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림 전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명도가, 자, 선생님이 1번을 흰색이라고 쳤을 때, 명도 1번을 흰색이라고 쳤을 때,
명도 10번을 검은색이라고 쳐요. 그럼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명암이 다 들어가주면 상당히 명도차가 크고 뚜렷한 그림이 되겠죠. 그쵸? 경비님이 지금 쓰셨던 색깔들은 그게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밝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명도 차이를 급격하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뭐 포즈가 틀어져 있거나 빛 방향이 한쪽으로 오는 게 명확하다면 이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아마 품이 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이 잘 되어 있는 그림들을 봤을 때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분명 여기서 완성이고 더 이상 손댈 곳은 없는데 완성각이 안 나온다. 요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극대화해 주는 거죠. 명도차를.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쓴다고 생각하고. 특히 카메라에 가까운 곳이라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고 싶고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그 카메라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피사체에 가까이 있는 거 말고 멀리 있는 쪽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경우 본 적 있죠. 뿌옇게 아웃포커싱 되는 경우 본 적 있죠. 그걸 그림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인물 얼굴 주변에는 좀 더 명확한 명도차를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다가 포커스를 주는 거지. 여기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명도차를 얼굴 근처에서 급격하게 주는 게 효과적이죠. 얼굴이 더 잘 보이니까요. 만약 발에다가 주면은 발이 잘 보이겠죠? 가우시안 블러를 꼭 그림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기법인 거예요.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곳에 강조를 하는 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명도차를 크게 주는 거예요. 윗부분에서. 머리카락 끝으로 갈수록 흐려진다기보다는 머리카락 끝으로 갈수록 지금 여기는 이 안쪽 공간은 여기 안쪽 공간은 완전히 빛에 차단됐어요. 빛에 대해서 차단이 된 부분이에요. 그쵸? 완전 빛이 차단된 부분이야. 머리 안쪽이라서. 근데 이쪽으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차단된 게 좀 풀어지죠. 바깥에서 오는 빛들이 약간 새들어올 수 있는 부위죠. 그래서 여기 약간 풀린 거예요. 머리카락 끝이라서 풀린다? 노노. 상황에 따라 다르다잉. 머리카락 끝은 꼭 풀린다? 노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 같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여긴 좀 더 머리카락이 뭉쳐져 있고 여긴 좀 더 머리카락 펼쳐져 있죠. 그래서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분명 있을 거예요. 여기 심지어 틈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머리카락 끝은 풀어준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알겠죠? 머리카락 끝부분이 오히려 어두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마무리해볼까? 여기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 내기 위해서 묘사하셨던 것들을 빛이 확실히 받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를 주는 거지. 그리고 어두워져야 하는 부분들 확실하게 어둡게 하고 여긴 뒤쪽에 있는 어둠이랑 같이 합쳐졌었죠? 자, 그림자와 빛을 못 받아 생긴 어둠은 곱하기로 이렇게 따로따로 겹쳐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색깔로 묘사를 하셔야 돼요. 같은 색깔로.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네요. 그 차이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윗부분 선생님이 묘사를 막 명확하게 한 게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 좀 많이 밝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머리카락 밝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하여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사인 자신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인 끄트머리에 잘리게 하지 말고 좀
잘리지 말고 사인 자신 있게. 사인 자신 있게. 알겠죠? 경비님. 저장이 안 된다. 그림 볼 때 방해될까봐? 그래서 지금 색깔을 이렇게 그림이랑 어울리는 색깔로 배치를 했잖아요. 요 정도면은 뭐 충분히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경비님. 경비님 더 질문 있으신가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오케이.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시다.